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장자의 세 번째 장이죠. 그 양생주에 나오는 한 구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장자에는 여러 가지 그 구절들이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장자를 읽었을 때도 어렸을 때는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었죠. 이 양생주에 나오는 구절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이거 장자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한 구절,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절, 그 구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벌 받을 정도로는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나오는 그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착하다는 일 하더라도 이름이 날 정도로는 하지 말고 나쁘다는 일 하더라도 벌 받을 정도로는 하지 마십시오. 오직 중도를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몸을 보존할 수 있고 삶을 보존할 수 있고 어버이를 공양할 수 있고 주어진 나이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딱 들으면은 저를 포함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회주의 아닌가? 그냥 적당주의 아닌가? 너무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그냥 중간에 이렇게 있다가 벌 받는 것도 피하면서 그러면 이제 뭐 몸을 보존하고 우리 그 가족도 잘 돌볼 수 있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이게 정말 그 고상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건 그냥 기회주의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도 좀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생각해 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장자에서 먼저 말하고 있는 큰 테마 중에 하나가 옳고 그른 것, 착하고 나쁜 것이 이 분명해지는 것은 어떤 작은 틀 안에서만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이 말해서 그러니까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라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너무 잘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정말 잘하는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야구 선수가 이제 야구 선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야구 선수의 입장에서는 성적을 제일 잘 내는 게 좋겠죠. 그럼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1등을 하고 제일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자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설사 야구 선수더라도 단지 야구 선수뿐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적이 1등이 되는 그런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잘못하면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경기를 질 것 같으면 혹은 뭐 시험에 떨어질 것 같으면 혹은 뭐 돈을 손해 볼 것 같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정신으로 살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그 과도한 구호가 주어질 때도 있죠. 뭐 뭘 못하면 죽어버리자. 뭐 시험에 떨어지느니 죽어버리자. 뭐 누구하고의 싸움에 지느니 뭐 죽어버리자. 이게 근데 나는 야구 선수이기 전에, 나는 수험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뭐 이런 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정말 곧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면 잘못하면은 부정 행위를 해서라도 1등을 해야 되고 나쁜 짓을 해서라도 1등을 해야 되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의 경지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다시 정리해 드리면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은 정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시야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가 좁은가의 구분은 있지만 결국은 어떤 유한한 그 인식 혹은 어떤 이데올로기 그런 거에 기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야구 선수라는 틀 안에 있으니까 야구 선수,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믿어요. 아, 가문의 예를 들어서 관점을 받으면 우리 가문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의무요. 가장 훌륭한 선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가문에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온 나라가 불행해지고 가난해지는 거에 신경 안 쓰게 돼요. 난 어차피 늙어 죽으면 그만인데도 마치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쓰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으려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내 가문은 영원히 계속 되니까 내가 우리 가문의 재산을 이만큼 불렸다. 아, 나는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맞지만 그게 정도를 넘어서면 가문을 위해서 온 사회와 국가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되면서도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죠. 훌륭한 사람. 아,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 저분은 너무 훌륭하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물론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 나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관점, 어떤 경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강조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마치 어떤 절대 선인 것처럼 엄청나게 칭찬을 받고 있거나 절대 악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면, 물론 절대 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우물 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굉장히 유한한 관점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장자가 말하는 것은 적당한 타협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 장자가 말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지도 말고 아주 나쁜 사람이 되지도 말라는 것이, 이거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적당한 타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장자가 말하는 중도라는 게 그냥 적당히 섞어서 중도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 아마 인간세죠. 거기서 나오는 그 심재에 대한 설명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안회가 말했습니다. 제가 심재를 실천하기 전에는 안회라는 제 자신이 실제처럼 존재하지만 심재를 실천하여 제 자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을 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가 말하는 것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아주 좁은 나를 잊어버린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의 눈에 보이는 중도라는 것은 그 좁은 우물 안에서 절반으로 나뉘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갖고 막 싸우는 사람을 적당히 평균을 내서 중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좁은 우물 바깥으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더 넓은 시야. 그 내가 야구 선수로 예를 들었는데요. 그 야구 선수라는 그 틀 안에 있지만 그 야구 선수라는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둥바둥 싸울 가운데 거기서 한 가운데가 아니라 거기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더 큰 나를 발견하고 그 시야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 나를 비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내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제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광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나는 한국인이야. 나는 무슨 가문의 장자야. 나는 무슨 회사의 직원이야. 이런 것을 자기의 확실한 아이덴티티로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광신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옳은 사람,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이 분명해지죠. 장자가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고, 장자가 말하는 중도는 그 좁은 우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이 아닙니다. 그걸 벗어나라는 것이죠.
우물 밖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말하는 중도라던가 장자에 나오는 말에 보면은 뭐 길을 들어라라든가 뭐 도를 따라라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런 말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장자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언어와 인식은 한계가 있다. 만약에 언어와 인식에 한계가 있다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말, 훌륭한 진리는 글 속에 있으니까 그냥 그를 가르쳐 주면 되죠. 다른 사람이 좋은 말을 알고 있으면 네가 정답을 알아? 그럼 정답을 듣고 그걸 하면 되죠. 근데 장자는 계속 언어와 인식의 한계를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중도를 따르라고 한다고요. 그 길을 들어라. 뭐 이런다고. 그러면 이게 다 무슨 말이 될까요? 결국에 가면은 장자의 말에서는 내 마음, 나를 지키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이나 인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리는 네 안에 있으니까 네 안의 진리를 따르라는 말이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나를 따르라, 내 마음을 따르라, 내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 해방된 자기예요. 해방된 자기. 이런 우물 속에 갇혀가지고 남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이게 그 자기를 굉장히 작게 생각하는 그것은 자기가 아니죠. 그 자기가 아니라 그런 한계를 넘어선 비워져 있는 자기. 한계를 넘어서 넓은 시야로 보는 그 자기. 그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자기가 없는 자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기심을 가진 자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우물 안에 빠져 있는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가 야 진리는 너 안에 있어 자기를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네가 그 자기의 분명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는 진정한 자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중도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도는 절대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 평균 내서 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고 저렇게 하면 저러니까 난 적당히 중간을 택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원래의 문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기 보면은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몸을 보전할 수 있고 삶을 보전할 수 있고 어버이를 공양할 수 있고 주어진 나이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사실 이걸 읽다 보면은 이게 야 튀면은 벌 받잖아. 뭐 감옥도 가고 잘못하면 처벌도 받고 이러니까 뭐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살아. 이런 말처럼 들리죠. 근데 장자는 그렇지 않아요. 정자가 말하는 중도는 그런 그 우물 안에 작은 이득을 택하는 중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뭐 몸을 보존할 수 있고 삶을 보존할 수 있고 이런 말을 썼느냐? 그게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장렬히 산화하라, 희생하라. 그것이 진정한 뭐 삶으로 가는 길이다.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느냐? 자기 철학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희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철학을 믿는 사람은 당연한 것을 위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눈으로 보면 지금 당장 그렇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결국 그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완용 같은 사람이 뭐 나라를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이름을 더럽혔고 자기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죠. 이게 장자 같은 사람은 말한다면은 봐라 결국은 길게 보면 몸을 보존할 수 있고 삶을 보존할 수 있고 어버이를 공양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눈앞의 이득에만 빠져서 그 좁은 우물 안에 빠져서 훌륭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이득을 막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넓은 차원의 그런 길,
넓은 나를, 세계 속에 있는 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장자가 말하는 중도고, 그것이 바로 장자가 말하자면 행복하고 자기 몸을 보전하고 주어진 나이를 다 채울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기회주의, 적당주의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왜냐하면 그 핵심을 보면 나를 믿는다라는 것이 아주 강하게 박혀 있거든요. 근데 나를 믿는다는 게 아주 강하게 박혀 있다는 뜻은 뒤집어 말하면 온 세상이 그게 아니라고 할 때도 내 마음에 비추어 보아 이게 맞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절대 적당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가장 극단적인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중도는 그냥 적당히 주변에 낀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 저러서는 안 되지라고 말해도 나는 중도를 따릅니다. 다른 사람이 야 이렇게 하면 너는 아무 이름도 없고 너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라고 해도 그 길을 갑니다. 그게 장자가 말하는 중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편하게 사는 길이 아니죠. 그런데 장자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살지 못하면 오히려 괴롭다는 것이죠. 눈치 보고 살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고 그러지 말자는 얘기를 장자는 책 전체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글을 보면 우리가 보통 처음에 언뜻 들을 때 생각한 것과는 주는 메시지가 거의 정반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장자의 양생주에 나오는 한 구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